자, 앞선 영상에서는 내부 저장소를 이용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외부 저장소를 이용한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외부 저장소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외부 저장소는 내부 저장소와 다르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외부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외부 저장소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 저장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공유되어지는 파일로 입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플리케이션 전용의 파일로 입출력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입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외부 저장소의 접근 권한을 먼저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저장소의 상태를 먼저 검사할 것인지는 어떤 것이 먼저가 되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외부 저장소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에 다음과 같이 외부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요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use permission이라는 엘리먼트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퍼미션 중에서 외부 저장소에 대한 쓰기, 읽기 권한을 요청해주는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어야지만 프로그램 코드에서 외부 저장소에 대한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페스트 상에 기술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초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공지를 해주었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권한이 사용되어지니까 확인해라 라는 형태로 공지를 해주었고, 그 공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권한 설정들을 변경한다라든가 하는 방법들이 없었었는데, 안드로이드 6.0, 즉 안드로이드 API 레벨 23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부여한 권한을 안드로이드의 설정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혹은 승인되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저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면 권한을 획득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처리했던 초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달리 안드로이드 6.0 이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지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권한을 사용자가 승인 거부를 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예처럼 외부 저장소를 접근하고자 하는 권한 설정이 언제든지 승인 거부되어지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무조건 외부 저장소를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어플리케이션이 외부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 상태를 바꿔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리를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 하는 점이 초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설정은 현재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접근 권한을 검사하기를 요청해주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의 메서드로 만들어 봤어요. request permiss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구성을 해봤는데, 자, 궁극적으로는 액티비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check self permiss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를 넘겨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현재 검사하고자 하는 퍼미션을 지정을 했을 때 매니페스트에서 지정된 퍼미션 중에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한 쓰기 동작이 허용되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이 메서드의 반환 값을 비교하기를 패키지 매니저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permission granted라는 상수값과 비교해서 같지 않다라는 것은, 즉 현재 실행 환경에서는
이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권한을 요청해 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액티비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request permiss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역시 첫 번째 인자는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값, 두 번째 인자는 현재 저장 장치와 연관되어진 퍼미션으로 이 두 퍼미션들에 대한 배열을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대화 상자 등을 나타내 가지고서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한 쓰기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처리를 다음의 코드를 통해서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을 하고 또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외부 저장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현재 외부 저장소가 부착되어 있는지 또 그 외부 저장소에다가 내가 파일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environment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로 get external storage stat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이니까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 이름 형태로 호출을 하는 것이죠. 현재 외부 저장소의 상태를 얻어올 수 있는데 state라는 문자를 얻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얻어온 문자의 값이 environment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수값 media_mounted라는 문자하고 비교해서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부 저장소를 사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선 과정에서 살펴봤던 적절한 권한만 획득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외부 저장소를 통해 파일 입출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is external storage writable 이라는 메서드로 하나 만든 것이죠. 이제 외부 저장 장치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참거짓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본 거예요. 물론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은 다른 상수 값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읽기 전용 모드로 마운트 되어 있다라든가 혹은 현재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마운트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수 값들도 있긴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외부 저장 장치의 접근 권한을 획득을 했고 또 외부 저장 장치가 잘 장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에서 외부 저장 경로의 특정 경로에다가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저장 장치에서 공유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작업은 environment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 get external storage public director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수행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메서드는 함수의 인자로 다음과 같은 타입에 대한 상수값 중에 하나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서처럼 environment.directory_download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 외부 저장 장치의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명을 파일 객체로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에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파일명을 연결을 해서 온전한 출력 스트림에 대한 경로명을 또 다른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이 파일 객체를 가지고서 출력을 하게 되어지면 외부 저장 장치 내의 공유 디렉토리 내에 이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음악 저장 경로, 사진 저장 경로 등등 시스템 내에서 어떤 공유 파일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몇몇 경로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해당 경로에 대한 파일 객체를 얻어낼 수 있고 그 파일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경로 아래에 내가 원하는 특정 파일명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어플리케이션 전용의 파일로 입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사용했던 메서드 대신에 get external files directory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타입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지정한 것과 같은 상수값들이 사용되어지되 이 함수의 반환값은 외부 저장소에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스 디렉토리 아래에 지정된 타입의 다운로드다 혹은 이미지다 등등 지정된 경로의 서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경로 값을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펴봤던 이 메서드는 공개되어진 SD카드 밑에 있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경로에 대한 파일 객체를 반환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로서 특정 경로를 그 아래쪽에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접속보다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을 통해서 접근하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현재 앱 전용의 파일 입출력과 공유되어진 파일 입출력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인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앞선 메서드와 다르게 이 메서드를 통해서 파일 입출력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을 때 이 경로상에 있는 현재 저장되어진 경로도 같이 삭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메서드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경로를 얻게 되어지면 이 경로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카메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모든 사진들이 다 지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적절히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얻어와야 한다라는 점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메서드 모두 다 메서드가 반환하는 것은 파일 타입의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파일 타입의 객체는 현재 시스템에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입출력 처리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별도로 파일 스트림을 통해서 적절하게 입출력 처리를 추가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서 작성한 이 프로그램에서 내장 파일을 통한 입출력 부분을 모두 다 외부 SD카드를 통한 입출력 부분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레이어 파일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메인 액티비티 부분에서 에드 텍스트와 텍스트 뷰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고 onCreate에서 전개되어진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가져오고, 또 디스플레이 컨택트 메서드를 통해 파일 입출력을 통해 현재 읽어드린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다만 m-on insert click이라는 메서드에서 내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경로를 얻기 위해 open file outpu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저장소에 대한 경로명을 얻어 그 경로에 대해 파일 입출력을 수행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앞쪽에다가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유지하고 싶으면 복사해 놓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해 가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것은 external storage writabl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외부 저장소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해 보도록 해봅시다. 어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 메모리를 쓰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현재 메서드를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함수를 추가하기를 현재 is external storage writable 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적절하게 마운트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참거짓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현재 잘 마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request permissio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적절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두 번째로 추가하는 것은 request permissio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퍼미션이 제대로 할당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퍼미션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어떤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대화 상자를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접근 권한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쓰기 접근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현재 매니페스트 파일 열어가지고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 아래쪽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현재 use permission 하기를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한 쓰기 권한을 허용해달라라고 부여를 해주었어요. 더불어서 어차피 쓰기 권한이 허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읽기 쓰기 다 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외부 저장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권한 설정이 적절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입출력을 수행을 하기 전에 어디에 입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공용 경로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재 get external storage public director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경로 사항에 대한 패스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패스 상에 현재 이름의 파일을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입출력하고자 할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은 요 f라는 파일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 되어질 테니까 현재 파일에 대한 아웃스트림 객체를 이제는 전통적인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아웃스트림을 통해 가지고서 생성하도록 해볼 거예요. 어펜드 모드로 파일 아웃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하 과정은 앞서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저장을 이 경로에다 했으니까 읽어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컨택트라는 부분에서 역시 읽어드리기 위한 권한으로 현재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검사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반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외장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사하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와서 파일 스트림을 만들 때 오픈 파일 인풋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내부 메모리 상의 경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외부 저장소의 공용 경로 중 다운로드 경로, 우리 아까 저장했을 때의 경로이죠. 그 경로상에서 지정된 이름의 파일을 얻을 수 있도록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파일 객체를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스트림을 연결을 해주어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역시 이하의 과정은 앞서 작성한 내부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내장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여지겠죠. 자, 현재 여기서 이름에다가 찬수 입력하고 전화번호 1234 입력한 다음에 삽입 눌러주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재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상황에서 delete이라는 처리를 하면 잘 삭제가 된 것처럼 출력이 되긴 하는데 재시작해서 살펴보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기존에 작성했던 m1delete이라는 핸들러 메서드에서는 delete file이라는 컨텍스트 클래스가 제공되어지는 메서드를 통해 파일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컨텍스트 객체가 제공하는 이 delete 파일은 내부 메모리에 지정되어진 경로상에서 이 이름의 파일을 삭제하는 일을 수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외부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이 함수를 수정하기를 외부 메모리에 대한 경로 얻어내야 될 것이고 그 얻은 f라는 파일 객체가 나타내는 파일을 삭제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delete 파일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파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delet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봅시다. 자, 시작하고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기존의 파일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delete 눌러주면 삭제됐고
다시 재시작하면 이제 잘 삭제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정한 공용의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매번 가져오는 것이 번거롭다 싶고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멤버 변수에 이 파일 객체를 저장해 줌으로써 일관되게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외부 저장소에 공용 경로로부터 파일 입출력을 하는 것 대신에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기는 하나 현재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내부 저장소에 파일을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것을 위해서 파일 스트림을 조작하는 내용은 여전히 바뀔 건 없을 것이고 오로지 달라질 것은 어느 경로에다가 스트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지정할 것이냐만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get external storage public directory라는 메서드 대신에 우리는 다음의 메서드 get external files director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외부 저장소의 전용의 경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얻은 전용의 경로에다가 내가 지정한 이름의 파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작업을 한 번에 하나의 문장에서 처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자, 표시할 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삽입할 때에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파일 삭제할 때에도 다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현재 이름은 홍이라고 해봅시다. 전화번호는 9876이라고 하고 삽입 눌러주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프로그램 다시 실행시켜서 잘 저장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고 삭제 눌렀을 때 잘 삭제되어지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외부 저장소의 공용 영역과 전용 영역에 파일을 생성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앞서서 스레드라는 부분을 다뤘을 때 소개했던 것처럼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정보들을 입출력할 때야 큰 문제가 없지만 대량의 데이터들을 입출력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가 블럭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ANR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입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파일 입출력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